순서 없이 몇 명을 뽑을 때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명 중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네, 이거는 순서 있는 경우죠. 네, 순서 있는 경우. 그러니까 5 곱하기 3개의 서로 순서가 있는 자리가 있고 각각은 5, 4, 3 해서 곱하면 됩니다. 60이 경우의 수인 거죠. 60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5명 중 1명을 회장, 1명을 부회장, 1명은 서기. 이미 해봤죠, 우리가. 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죠. 네, 서로 역할이 다르면 순서가 있다. 네, 순서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똑같이 5, 4, 3 서로를 곱해줍니다. 60 똑같죠. 네. 3번은 뭡니까? 3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이것도 이미 저희가 알아봤죠. 대표를 뽑는 경우는 그냥 순서가 없습니다. 이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줄로 다 세운 다음에 한 줄로 5 곱하기 4 곱하기 한 줄로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 다음에 1번을 한 다음에 중복된 경우를 나눠준다. 3명이 뽑힌 3명이 서로 순서가 다르게 줄 서는 경우 3명이 줄 서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10명이 한 줄로 줄을 선다. 모두 나와서 10명 중 10명 뽑아서 한 줄로 선다라고 하면 계산 어떻게 합니까? 19 해서 1까지 곱하면 되죠. 4명이 줄을 선다. 그냥 한 줄로 4명을 다 뽑아서 첫 자리에 4명, 그 다음 자리는 3명, 그 다음 자리는 2명, 1명이니까 1까지 4부터 1까지 다 곱해주면 되죠. 3명이 줄 선다. 모두 나와서 줄을 선다. 그러면 그냥 3부터 1까지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10이 답이겠죠. 4번. 얘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5명 중 1명을 회장으로 뽑고 2명은 부회장을 뽑습니다. 먼저 1명이 회장으로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명을 회장으로 뽑은 사건을 A라고 하고 2명의 부회장을 뽑은 사건을 B라고 하면 A와 B 사이는 서로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죠. 그리고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A는 어떻습니까? 일단 5명 중 1명을 회장으로 뽑습니다. 1명 회장으로 뽑습니다. A라는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죠. 누구나 5명 중 1명을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1명이 뽑히고 나면 몇 명이 남죠? 4명이 남습니다. 그 중에 2명의 부회장을 뽑는 경우가 비사건인 거죠. 5명 중 2명을 뽑는 게 아니고 4명 중 2명을 뽑는 사건인 겁니다. 뽑기만 하는 거죠. 2명은 부회장으로서 서로 역할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4명 중 2명을 골라서 줄 세우고 그 중에서 2명끼리 서로 줄 서는 경우, 즉 4명 중에 2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4명 중 2명의 줄을 세우는 경우는 4 곱하기 3입니다. 2명 서로끼리 줄을 서는 경우는 2하고 2를 곱하면 되죠. 2부터 1까지. 자, 그럼 얼마입니까? 6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B가 나오는 경우의 수죠. 4명 중 2명의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가 6가지였죠. 둘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일어납니다. 회장과 부회장을 동시에 뽑는 거죠. 또는 연달아서 뽑는 거죠. 서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A가 뽑히고 나왔을 때 나머지 4명 중에 4명이 다 연관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만약 B가 뽑히고 난다 그러면 나머지 또 4명이 연관이 다 됩니다. 서로 다 화살표가 이어지죠. 그러면 어쩐다? 곱해야 된다. 곱하면 답은 30이다 라는 겁니다. 4번이 조금 까다롭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아시겠죠? 하지만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고 그러고 각각의 사건을 곱하는데 4명 중 2명의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이 사건 B는 순서 없이 몇 명을 뽑는 경우구나 라고 잘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있는 경우, 순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순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서로 섞여 있는
이런 4번 같은 문제까지 저희가 쭉 다 풀어봤습니다. 유형들을 유형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4번처럼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더하기만 해야지, 곱하기만 해야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더하기와 곱하기가 서로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순서가 있으면 곱해주고 순서가 없으면 그냥 더해주고 순서가 있고 없고 그리고 그 각각의 사건의 경우가 또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더하거나 곱해주고 또는 한 줄로 세우고 또는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저희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 12페이지, 387페이지 위에 있는 예제 같은 게 바로 그런 비슷한 예인 거죠. A, B, C, D 4명이 있는데 한 줄로 섭니다. 한 줄로 서요. 일단 한 줄로 서는 한 줄로 서니까 뭐 4 곱하기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오르죠. 4명이 한 줄로 그냥 전체가 다 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전체 경우 중에 세 사람은 항상 이웃해야 됩니다. 세 사람이 항상 A, B, C 이 세 사람은 항상 이웃해야 된다. 자,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이웃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꾸러미로 봐야 됩니다. 한 꾸러미로 보면 이 사람들은 크게 A라고 그럴까요? 대문자 A. 그러면 대문자 A와 D가 줄을 선다. 줄을 서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끼리 A 안에서 또로 이 세 사람들이 서로 줄을 서는 경우도 또 각각 다 다른 경우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순서 있게 그냥 한 줄로 옆으로 한 줄로 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ABC와 CBA가 서로 다 다른 경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세 명이 나란히 또 줄을 서는 경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큰 A와 대문자 A와 D가 한 줄로 서는 경우는 2 곱하기 1이죠. 두 명이니까 2 곱하기 1인데 그 다음에 또 A, B, C가 서로 간에 또 한 줄로 서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죠. 6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A, B, C가 서로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 줄을 서는 사건과 사건 뭐 A-라고 할까요? A-와 그 다음에 이 큰 A와 대문자 A와 D가 서로 줄 서는 경우 줄을 서는 사건 B-라고 하면 이 B-가 동시에 일어나죠. 서로 다 영향이 있습니다.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6 곱하기 2에서 12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한 줄로 서는 경우 그 둘이 한 문제 속에 섞여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87쪽 아래쪽 예제는 뭡니까? A, B, C, D 4명이 한 줄로 줄을 서요. 똑같이 A, B, C, D. 그런데 A는 항상 가장 왼쪽에 있어야 된다. 고정이 되어버렸네요. 자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더 이상 우리가 뭐 경우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B, C, D끼리 줄 서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죠. A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B, C, D 3명이서 한 줄로 옆으로 서는 경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6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388페이지 해볼까요? A, B, C, D 4명이 옆으로 한 줄로 서는데 4명이 옆으로 한 줄로 줄 서는데 A와 D가 항상 양 끝에 있어야 된다. 양 끝에 있다. 양 끝에 있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양 끝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 그 다음에 D 또는 DA 두 자리를 서로 다르게 순서가 있게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두 명이 줄을 서는 겁니다. 2 곱하기 1인 거고요. 그 안에 있는 B와 C도 서로 줄을 설 수 있죠. B, C끼리 또 서로 줄을 설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1의 경우가 있죠. 그리고 둘은 이 두 가지 A와 D가 양 끝에 서는 거랑 B, C가 사이에 서는 거랑 동시에 일어납니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네, 2 곱하기 2가 답이겠죠. 그래서 총 4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거 그대로 잘 이렇게 풀어서 문제를 네, 이렇게 하나하나 고려해 주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389페이지 예제는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조금 까다롭긴 한데 쉽게 뭐 잘 떠오르지 않는 풀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풀어보죠. 1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짜리죠.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일단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100원짜리만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와 생각해보면 500원짜리만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둘을 서로 섞어서 지불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네. 그럼 처음에 먼저 100원만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100원만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 처음에 100원짜리 1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3개를 지불하는 경우, 4개를 지불하는 경우. 총 4가지가 있겠죠. 4가지가 있습니다. 5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1개, 2개, 3개를 낼 경우 500원, 1000원, 150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은 5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3가지로 해서 3가지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각각 서로 섞어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100원짜리 1개, 500원짜리 1개 이렇게 지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불할 수도 있죠. 똑같이 이렇게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얘가 마치 뭐 여행책 서로 다른 다 결과들인 거죠. 서로 다른 다 방법입니다. 뭐 A, B, C, D라고 하고 얘를 A, B, C라고 하면 결국 A 이렇게 해도 되고 A, B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각각의 경우가 다 연결이 되면 뭐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에 총 4가지, 3가지니까 4 곱하기 3, 12가지 섞어서 지불하는 경우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불하는 경우는 4가지, 3가지가 있죠. 총 7가지가 있죠. 7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100원만 쓸 경우에는 이미 500원짜리 쓸 수가 없고 500원짜리 이쪽도 쓸 수가 없죠. 서로 이렇게 섞어서 써버렸다? 이쪽은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므로 여기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각각 100원만 내는 사건, 500원만 내는 사건, 섞어서 내는 사건은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을 더해주면 되죠. 즉 4 더하기 3 더하기 12 이게 정답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총 19가지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종류로만 지불하는 사건들과 서로 섞여서 둘을 섞어서 지불하는 경우를 크게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고 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다양한 예제들을 조금씩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딱 원리를 생각하실 거는 몇 가지 안 되죠.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거. 이 2가지 사건이 A,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네,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한 줄로 서는 경우랑 그럼 그 경우는 다 곱했는데 네, 뽑기만 할 경우는 중복되는 것들을 나눠주는구나. 네, 그쵸? 그 다음에 같은 동전을 여러 번 또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면 m의 n승이구나. 뭐 이런 경우의 수를, 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들, 원칙들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그것들을 다 응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총 4가지 물감이 있네요. 4가지 색의 물감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 서로 다른 한 물감으로는 한 곳만 색칠을 할 수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뭔가요? 서로 다 순서가 있는 거죠. 서로 다 구별이 있습니다. A에는 뭐 노랑 물감을 칠하고 또는 파란색 물감을 칠하고 그러고 나면 B에는 이 썼던 애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즉 A, B, C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4가지 물감을 채우는 거죠. 1, 2, 3, 4라는 물감을 여기다 채운다. 그러면 여기는 4가지. 하나를 썼으니까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 2가지인데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죠. 네, 서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네, 24가지. 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1층에서 곧바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고요. 15층까지 3개가 가고 15층에서 다시 3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장 가는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15층을 거쳐가는 이 사건을 B라고 하면 둘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A 사건이 일어나면 B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미.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이 B 사건 안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15층을 가는 경우와 30층을 가는 경우가 연달아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세 가지인데 연달아 발생하니까 곱해야 되죠. 그러면 거쳐가는 사건 B는 9가지, 그냥 바로 가는 경우는 2가지, 그리고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저희가 393페이지 예제를 보면 이렇게 바둑판같이 생긴 길이 있고 A에서 B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는가? 가장 짧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뒤돌아가는, 갔다가 다시 이렇게 뒤돌아오는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경우 수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왔다가 다시 가는 거니까. 갔던 길을 또 가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만에 B에 도착하는데, 그렇죠? 최단 거리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2번, 아래쪽으로 2번, 한 번씩만 딱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총 4번 만에 갈 수 있죠. 6번 만에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또는 막 꾸불꾸불 이렇게 여러 번 갔던 데를 또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그냥 도형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해보면 되는 거죠. 잘 보면 왼쪽 2번, 오른쪽 2번으로 한 번씩 이렇게 2번은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 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네 번째 길 이렇게 5번째 이렇게 총 6가지의 경우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되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B에 오기 전에 어디를 거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여기 또는 여기를 거쳐야 되죠. 어떻게 오든지 간에 이렇게 오거나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오거나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뭐 P라고 하고 여기 Q라고 하면 P를 거치는 경우와 Q를 거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둘은 서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P를 거쳐서 오면 다시 Q 쪽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규칙 위반인 거죠. Q를 통해서 왔는데 다시 또 P 쪽으로 와서 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더해주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그럼 P까지 오는 경우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A에서 P까지. 어떤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하나, 둘, 세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A에서 P까지 오는 경우 세 가지. 그 다음 Q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좀 더 사각형이 좀 쉬워진 거죠. 조금 더 작은 사각형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Q까지 올 때는 요만큼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와도 되고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면 둘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3 더하기 3에서 6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전체를 막 하다 보면 큰 도형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를 깔라서 조금이라도 좀 작은 직사각형들로 잘라서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396페이지처럼 조금 더 복잡한 문제다. 즉 여기서 사각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C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깔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랑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를 깔라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일어나죠. A에서 B를 거쳐서 연달아서 C까지 가야 되니까 둘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우리가 몇 가지로 답을 구했습니까? 6가지가 나왔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쉽죠. 이건 두 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둘을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C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 세 가지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조금 더 낫다라는 겁니다.